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178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1월 17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12월 25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연주 신축년, 월 신축월, 일은 경진일이 되면서 오늘의 일진은 경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경금일간이고 경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축월의 경금이 되겠습니다. 자, 축월의 경금이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일간이 중요하죠. 오늘 일간은 경이라고 하는 글자가 되겠고요. 이 경이라고 하는 글자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7번째 천간, 또 이 경이라고 하는 글자를 오행,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경은 쇠의 기운,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쇠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쇠로만 이렇게 구분하게 되면 이 쇠가 어떤 쇠인지를 우리가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행이라고 하는 것 다시 음양으로 이렇게 구분하게 되면은 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이라고 하는 것과 음금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죠. 같은 금이지만, 같은 쇠지만은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과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이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양금,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음금이라고 하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내일 공부하게 되는 순차적으로 내일 8번째 천간 신이라고 하는 이 글자 또한 쇠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은 얘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금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쇠인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양이라고 하는 개념은 똑같은 금을 놓고 봤을 때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단단하고 약간 무른 기질이 있다라고 봤을 때 단단한 것이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조금은 부드럽고 좀 유연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녹이 쓴 것이 있고 어떤 금은 매끈하고 깔끔한 금이 있다라고 하면 녹이 쓴 것은 양금이 되는 것이고 말끔하고 깨끗한 것은 음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쇠라고 하는 것을 놓고 봤을 때 거칠고 단단하고 좀 날카롭고 금방 땅에서 캐낸 그러한 원철 같은 개념인 것은 대체적으로 경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끔하고 깔끔하고 광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금으로 보게 되죠. 광채가 있는 금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보석 같은 것이 바로 이렇게 광채를 가지고 있는 뭐 다이아몬드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가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다이아몬드 같은 또 예물로서, 그러니까 결혼 예물이라든가 이렇게 예물로서 쓰는 그 금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신금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경금은 땅에서 금방 캐는 원철 같은 것이기 때문에 재련이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거칠고 좀 투박한 개념의 그런 금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용도, 쓰임 있기 위해서는 기물을 만들어야 해요. 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철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것도 있죠. 뭐 배를 만들 수도 있고요, 탱크를 만들 수도 있고, 비행기를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어서 사람이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경금은 그 단단한 재질을 가지고 어떤 물건을 만든 거죠. 제가 어제 뉴스에서 봤는데 기가 스틸이라는 것이 있어요. 기가 스틸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물론 이제 철이라고 하는 것, 쇠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용도가 있을 수 있는데, 특히나 이제 배를 만든다거나 비행기를 만든다거나 차를 만들 때 특히 차 같은 경우, 이런 차 다 있으니까, 차 같은 경우는 차체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연비가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차체에 들어가는 철판은 가벼우면서 단단해야지만 용도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가 스틸이라고 하는 것은 가로 세로 1cm 밖에 안 되는 그런 얇은 철판인데, 무게를 어느 정도까지 버틴다? 10톤까지 버틸 수 있는 인장 강도가 아주 강한 그런 그 철판을 갖다 기가 스틸이라고 하고, 우리나라 포스코에서 이거 지금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상용화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땅 속에서 금방 캐낸 그런 원철 같은 경우를 이렇게 가공을 해가지고 기가 스틸을 만들, 강도가 인장 강도 아주 좋은 이런 가볍으면서도 좋은 이런
철판, 철제를 만들면은 그걸 가지고 뭘 만듭니까? 비행기도 만들고 차도 만들고 여러 가지 기물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이런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단련을 해서 기물을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화라고 하는 뜨거운 열기가 있어서 경금을 갖다가 단련해야지만 만들 수 있죠. 이 기가스틸이라는 거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차는 뭐냐면은 차라든가 이제 탱크 같은 거 이렇게 무기 같은 거 우리나라 미사일 같은 것들도 있죠.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특히 비행기 같은 건 너무 무겁게 되면 뭐 그런 것들이 연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좀 획기적인 어떤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죠.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그런 경금 같은 경우는 단련을 통해서 화로서 단련을 통해서 기물을 만들어야지만 용도가 생기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화가 필요하고 화는 경금을 단련할 수 있는 화는 정화라고 하는 것으로서 단련하는 것이고 정화는 간목으로서 도와줘야지 생조해 주어야지만 정화가 능히 경금을 단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인 정화하고 편재인 간목으로서 배합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배합이 되겠죠. 반면 이제 신금 같은 경우는 내일 또 말씀드리겠지만 신금은 이미 화로서 단련을 맞춰서 기물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차를 샀잖아요. 차에 있는 차체 철판은 원래는 원철이었던 것을 가공을 해서 철판을 만들어서 차를 만들었죠. 그러면 우리가 차를 사가지고 이거는 경금이니까 다시 불로 다스려 가지고 뭐 기물을 만들어 이런 생각 안 하죠. 차에다가 불 질르면 큰일 납니다. 그죠? 그거는 이제 왁스 가지고 깨끗하게 닦아놔야지만 차가 반짝반짝 빛이 날 수가 있죠. 그거는 이미 이제 단련을 마친 신금가루 같은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는 이제 대표적으로 그냥 반지라든가 보석 같은 금은 보았다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어서 경금은 정화로서 단련해서 용도 있게 쓰는 것이 필요하지만은 신금 같은 경우에는 화를 보는 것보다는 임수로서 도세 주옥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정답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경금이니까 경금에 대해서 좀 정리를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다음으로 경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축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축월이라고 하는 계절, 이제 축월도 얼추 거의 끝나가지고 오늘이 이제 날짜로 봐서는 이제 1월 이제 거의 말일 27일 정도 됐죠. 앞으로 한 4일 정도, 한 8일 정도 하게 되면은 이제 신축년, 신축월도 끝이 나게 되고요. 또 이제 길게 한 3개월 동안 해왔던 해자 축월도 이제 마무리를 짓게 되죠. 해자 축월은 북방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계절로는 겨울이 됩니다. 이건 이제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것이죠. 해월 같은 경우는 해자 축월이 각각 다른 계절이죠. 해월, 자월, 축월을 묶어가지고 해자 축월이라고 하는 것인데 해월은 절기가 뭐죠? 입동이 되면서 초겨울이 되면서 이제 수가 왕한 계절 해월은 특히나 수가 임간지가 되기 때문에 수가 왕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자월 같은 경우에는 대설이 되면서 자월로 들어오게 되고 중동으로서 음기가 가장 왕한 계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때 수의 포태법으로 수는 제왕지가 돼서 해월과 자월이 수가 굉장히 왕한 그런 절기가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오는 이제 축월 같은 경우에는 절기는 소한과 대한으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때는 이제 입동이 지나서 해월 그 다음에 대설이 지나면서 자월 그 다음에 축월은 소환이 지나면서 축월인데 이 해자월은 수가 왕한 계절이지만 축월은 뭐 늦겨울이죠. 늦겨울이면서 이때는 토가 왕한 토왕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술, 축미, 월이 모두 토가 왕한 계절이면서 모두 뭐라 하죠? 환절기가 된다. 환절기, 계절이 바뀌는 그러한 절기다. 그래서 축월은 해자축의 겨울에서 인묘진의 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진월은 인묘진의 봄에서 사오미의 여름으로 가는 환절기, 미는 사오미 여름에서 신유술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되는 것이고 술월은 신유술 가을에서 해자축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되면서 모두 토가 왕한 계절인데 이 진술축묘월은 단순하게 토만 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진술축묘월은 지지로 사주국세가 어떻게 짜이느냐에 따라서 토가 왕한 것이 아니라 수가 왕해질 수도 있고 목이 왕해질 수도 있고 금이 왕해질 수도 있고 화가 왕해질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진월 같은 경우는 신자진 수국을 형성할 수 있고요. 술월 같은 경우에는 인호술 화국을 형성할 수 있고
축월은 사유축 금국을 형성할 수 있죠. 미는 해묘미 목국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토왕절이지만은 상황에 따라서는 수가 왕해질 수도 있고 화가 왕해질 수도 있고 금이 왕해질 수도 있고 또는 목이 왕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술축묘는 사주가 어떻게 짜이느냐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 축월도 마찬가지로 사유, 축, 금국을 이렇게 되면 사주가 금이 왕해지는 것이고요. 또 축월은 해자축, 방합도 이렇게 형성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수가 왕해지는 것이고 축월은 토왕절이기 때문에 지지로 진술, 축미, 축미의 토가 많아지게 되면 이때는 다시 토가 왕해지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술축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사주가 어떻게 짜있느냐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축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고 동절이기 때문에 한 언동설한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토가 얼었기 때문에 저 토는 동토, 얼어져 있는 동토다. 시베리아 벌판이라든가 남극 대륙과 같은 그러한 얼어붙어 있는 그런 동토다라고 하는 것들 염두에 두고 사주를 보면 좋을 것입니다. 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축월에 태어났습니다. 라고 보면은 이제 원래 해자축 북방이죠. 해자월 같은 경우에는 경금이 해수를 보게 되면 식신을 보는 것이고요. 경금이 자수를 보게 되면 자월이 태어나게 되면 이건 상관을 보는 것이죠. 해수, 자수는 수가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해자월에 이렇게 태어났을 때는 일간은 약하고 식상인 수가 왕해서 일간이 더욱 약해지는 계절이죠. 하지만 해자 축월의 축월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가 왕한 계절이고 저 토라고 하는 것은 경금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인성이죠. 인성, 토생금하기 때문에 저 축토라고 하는 것은 경금을 생해주는 것이고 또 축토 안에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안에 암장되어 있기 때문에 경금이 통근도 할 수 있다. 통금이 아니고 통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금이 해자 축월이 태어났을 때 해자월은 일간이 매우 약하지만은 축월은 월령 자체의 통근도 가능하고 또 월령에서 생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경금 자체가 약하다. 어떤 분들이 포태법으로 놓고 봤을 때 축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 묘지가 되기 때문에 일간이 매우 약하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왜냐? 그냥 금이 묘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묘지에 들어가는 것과 같으니까 묘지이기 때문에 경금이 약하다 이렇게 보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묘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통과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해자월이 오히려 더 약하고 축월은 그래도 생조를 얻을 수 있다. 만약 이런 상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금 같은 것을 다시 본다라고 하면 이거는 마치 경금이 신월이라든가 6월 같은 때 태어난 것처럼 일간이 굉장히 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축월은 인묘지가 되기 때문에 경금이 약하다라고 보지 마시고요. 경금이 세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단은 일간 자체가 뿌리가 있기 때문에 축월은 동절, 병화를 얻어서 조후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후, 따뜻하게 해줘야 되겠죠. 토라고 하는 것이 토생금에서 일간을 생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긴 하겠지만은 동토, 얼어져 있는 땅은 토생금 하는 것이 매우 부자연스럽고 생이 잘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화가 있어서 먼저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따뜻하게 조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병화가 있게 되면은 얼어 있는 땅을 녹게 만들어서 토가 금을 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고요. 또 금을 따뜻하게 해주어야지만 또 다른 또 정화 같은 것이 있어서 경금을 단련할 수도 있죠. 병화라고 하는 것은 조후하는 용도로 쓰는 것이고 정화를 다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정화는 뭘 하는 데 쓴다? 이 정화는 경금을 단련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쓴다. 그래서 해자 축월의 경금은 해월 자월도 마찬가지겠지만 정관인 정화하고 평관인 병화를 아울러서 보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관살 혼잡이 되기 때문에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해자 축월의 동절의 경금은 관살 혼잡되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 단 중요한 것은 축월의 병화든 축월의 정화든 화는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지로 인사 우등의 화가 뿌리를 얻어야지만 병화가 힘을 얻어서 정화는 경금을 단련할 수가 있겠고요. 병화 또한 조후를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축월의 경금은 일단 일간 자체가 약하지 않기 때문에 일간의 왕세에는 크게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경금이 축월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지지로 예를 들어서 신금 같은 거 한 점을 더 얻게 되면 일간이 더 왕해지죠. 일간이 왕해지면 왕해질수록 금 자체가 더 큰 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금이 클수록 큰 기물을 만들 수 있겠죠. 그만큼 병화, 정화도 똑같이 세력을 얻게 되어야 되고 병정화는 있어서
천간이 있어서만 안 되고 지지로 반드시 이렇게 인목, 사화, 오화 등의 뿌리를 두어야지만 병정화의 용도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경금일간이 축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이걸 사주의 격국이라고 하는 것으로 살펴보게 되면, 격국이라고 하는 것,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고요. 일간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축토라고 하는 것은 지지로 토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진토, 술토, 축토, 미토라고 하는 진술, 축미토가 있는데, 이때 진토, 술토는 양토가 되는 것이고요. 오늘처럼 축토라든가 미토 같은 경우는 음토가 되죠. 그래서 일간은 양금이고 월지는 음토가 되죠. 그래서 양대 음의 관계가 되는데,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하는 관계, 토생금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경금 입장에서 토는 인성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인성은 다시 정인이라고 하는 것과 편인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양대음이 되거나 반대로 음대양이 되는 경우, 음대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신금이 뭐 진월이라든가 수월 같은 데 태어나면 그것도 음대양으로서 정인이 될 수가 있겠죠.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가 양대양 또는 음대음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편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축토가 있어서 양대음이 되는 거니까 정인. 그래서 오늘 결국은 정인, 격이 된다. 단 한 가지, 축토 하나 정도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은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경우는 토가 다시 많아지게 되면 그 토로 인해서 금이 오금이 될 수도 있고요. 심한 경우는 매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죠. 예를 들면 축월에 경금이 태어났는데 무토 같은 것이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원령을 뜻해서 이 무토는 굉장히 왕한 토죠. 반면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묘지에 태어나서 간신히 통근하고 인성에 의해서 생주를 받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많은 토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매금이 될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기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기토가 경금 갖다가 오금이라고 하는 것은 매금 단계까지는 아니지만은 예를 들면 금, 도자기에 지능 묻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금을 더럽힌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토가 왕한 진술 중미월에 경금이 태어났든 신금이 태어났든 다시 토왕절에는 무토, 기토 등이 다시 천간으로 드러나는 것은 결코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 만약에 토왕절에 무토, 기토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그 토를 갖다가 제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다시 이렇게 축토를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화를 얻어서는 조우를 하는 것이고, 정화를 얻어서는 경금을 단련하는 것인데, 인사, 오등의 질을 뿌리를 얻는 것이 좋고, 특히 정화 같은 경우는 간목이 있어주면은 간목은 정화를 생지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인격인데, 만약에 축 중에 있는 축 안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냐면은 개수, 신금, 기토라고 하는 것이죠. 기토가 투출하면 당연히 이제 원한적인 정인격이 되지만 개수하고 신금하고 그다음에 기토가 있는데 신금이 투출했다라고 해서 얘가 투출되어 있다라고 해서 이걸 가지고 겁재격이라고 보지 않고요. 신금이 투출하면 그냥 월지 가지고 그냥 정인격 잡으면 되는데, 만약에 개수가 투출하면 이 개수 가지고 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축 중에 있는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요걸 가지고 격을 잡아서 이거는 상관격이 되는데, 이 상관격이 되면 좋을 거예요, 나쁠 거예요? 축월의 엄동인데 상관 투출하게 되면 저 상관인 개수는 엄동의 한기를 더욱 강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축월의 개수가 경금이 금수가 많아져서 상관이 왕해지는 것은 결단코 좋지 못한 일이고요. 또 축월의 경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화정화로서 화로서 조우하고 화로서 경금을 단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임수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어떻다? 이 병정화를 갖다가 극해버리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축월의 경금은 천간에서 임수개수를 보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개수가 투출하면 이제 시가 이제 뭐 개수가 이렇게 투출하는 그런 시가 나올 수 있으면 이거는 이제 뭐가 된다? 이거는 이제 상관격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벌써 신금 자체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죠. 이건 격을 잡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 신금 가지고 격을 잡을 수 없고 개수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그 개수를 격을 잡을 수 있고요. 만약에 기토까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은 요 기토를 가지고 격을 잡습니다. 개수가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본기를 가지고 격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격을 잡는 순서는 만약에 천간에 모든 것이 요 세 가지가 모두 투출되어 있다 그러면 본기, 중기, 그 다음에 여기 순으로 보는데 경금이 신금 투출되어 있다고 해서 이거는 격을 잡지 않으니까 추월의 경금은 기토, 개수가 투출, 요 두 가지를 가지고 격을 잡을 수가 있다. 중요한 것은 토가 투출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은 기단이다, 안 좋은 일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추월의 경금, 신금 투출되어 있고요. 연지에도 축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으면서 축토, 신금이 다시 또 이렇게 있습니다. 신축년의 신축월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토가 두 개에서 일간 자체가 약하지 않죠. 신금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뭐 경금이 뭐 도움을 받는다? 이 양금인 경금은 약하더라도 은간에 기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축도 두 개만 있어도 경금 자체는 약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봐야 될 것은 화를 보는 것이 필요하죠. 정화로는 단련하는 것이고 병화로는 조우한다. 근데 또 문제는 일지에서 또다시 진토라고 하는 토를 봤기 때문에 이 사주는 뭐예요? 오히려 모왕자쇠가 된다. 물론 이제 천간으로 무토기토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뭐 오금이 된다거나 뭐 특히 매금까지는 아니지만은 지지로 토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술토가 와서 진술충이 된다거나 미토가 와서 충미충이 되게 되면 이때는 금들이 토에 의해서 뭐 매금이 되거나 오금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그러면 이런 경우를 금으로 종할 것이냐, 토로 종할 것이냐, 이렇게 되면 종격도 되기가 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명식은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천간에 신금 2개, 경금 하나, 지지로 축토지게 진토 하나서 약간은 좀 사주 국세가 좀 독특하네라고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이 독특한 것이 좋으냐 나쁘냐, 제가 봤을 때 그게 썩 좋은 건 아니에요. 그냥 토가 있어서 일간을 생해주고 그냥 금에서 딱 끝쳐버렸잖아요. 금이 있으면은 화로서 단련을 하든지 아니면 화가 없으면 아예 그냥 술을 식신상관을 봐서 금의 견을 설기시켜주는 어떤 방향,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토가 금을 생한 상태에서 끝나버렸잖아요. 그럼 목적의식이라든가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사주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생시에서라도 화를 보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시 축월의 경금이 태어났는데 일지 진토가 있어서 경진일주, 연지의 축토, 토가 인성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하지만 신금 두 개가 있어 왕토의 견을 설계하는 그런 용도는 있지만 경금으로서의 어떤 가치라든가 용도가 생기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화로서 단련해야지만 경금 용도가 생기는데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뭐가 하나도 없다. 화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경금의 용도가 나타나기 어렵다. 생시에서는 화를 봐야지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먼저 병자시를 보죠. 병자시가 되게 되면은 이 이렇게 돼야 되겠죠. 한자가 병자가 되게 되면 병화가 투출되어 있긴 하지만은 이 병화가 지지에 뿌리가 하나도 없죠. 병화는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는 아니고요. 병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따뜻하게 조후하는 용도로 쓸 수는 있겠지만 병화가 뿌리가 없기 때문에 조후의 용도도 떨어지게 되겠고, 자수가 있어서 진토를 끌어당겨서 자진 합수가 되죠. 원래는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게 되는데 신자는 없다 하더라도 자진 준 삼합을 이룰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준삼합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저 상관이 영해지는 것이죠. 엄동설안에 수가 많아지게 되면 한기가 가중되기 때문에 사주 자체가 추워진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죠. 목화운으로 가가지고 따뜻하게 해주어야지 되고, 금순으로 갔을 때는 역시나 병화가 뿌리가 없기 때문에 한습함이 가중되고 경금을 단련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금이 귀를 넣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병술 같은 이제 병화 투출되는 생시인데 병술시 같은 경우가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거는 진술충이 되는, 아까는 자진합수가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진술이 서로 합을 해서 진술충이 되는데, 진술충이 되게 되면 토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토가 더 왕해진다. 이렇게 되면 천간으로 무토기토가 투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금까지도 생각해 볼 수가, 경금인데 진술충이 되면은 쉽게 말하면 뭐예요? 지진이 일어난 거하고 똑같아요.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그 위에 건설해 놓은 뭐 건물이라든가 다 무너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병화가 있다 하더라도, 술에 뿔을 뒀다 하더라도 진술충 되면 정화가 날아가 버리지. 똑같이 병화가 역시나 힘이 하나도 없죠. 토가 많아지게 되면 그 토는 병화의 견을 또 설계시켜 버리는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병술시도 썩 좋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정축시 마찬가지고 정해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또한 뭐가 좋지 않다?
화는 있는데 그 화가 뿌리가 없기 때문에 정화 경금은 이건 조라기보다는 단련하는 용도인데, 정화는 아까 뭐가 필요했죠? 정화만 있었는 되고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내지는 지지로 인사우동의 뿌리를 가져야 되는데, 정화 자체가 딸랑 정화만 있지 다 전체가 다 토가 되죠. 정화가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정해시 이 정화도 역시나 있다 하더라도 뿌리를 힘을 발휘할 수 없죠. 이런 경우에는 화를 잡아놓은 연후에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목화운으로 가면 뭐 그래도 조금은 용도가 생길 수는 있다라고는 볼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좋은 틀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거는 인목 봐서 좋고 나쁘고 이걸 생각해 볼 필요 없고요. 축월, 토왕절의 축토가 연지축토, 일지축토까지 있는데 무토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십중팔구보다 토후매금, 금이 완전 땅속에 묻혀버렸다. 인중간목 가지고 저 왕토를 갖다가 제하려고 하면 이건 뭐다? 토가 많아서 목이 부러진다. 토다 목절까지도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주가 될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금은 땅속에 묻히게 되고 목은 부러지기 때문에 건강상 간이 안 좋거나 폐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들어서도 그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경진시 의미였고요. 신사시 같은 경우에는 이 신사시는 딱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사중병화를 얻어서 뭘 할 수 있다? 조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냥 그 정도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모시 같은 경우에는 조후가 되지 않겠죠. 오화 가지고는 조후를 전혀 못하느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조를 완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조의 공력은 병화, 지지로 4화가 월등히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5화가 있는데 천간에 임수가 같이 있으면은 순을 잡고 화를 갖다가 꺼트리려고 하는 그러한 조합이 되기 때문에 이 또한 그렇게 탐탁한 그런 국세는 아닌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생시가 딱히 연월 일주까지 사주 국세가 토금으로만 이렇게 완전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중화시키기는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오늘 같은 날은 좀 피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부득이 나는다면 천간으로 병정화를 보고 목화운으로 가는 생시를 택하거나, 이모시 같은 경우는 좀 부족하고요. 뭐 신사시 같은 경우로 태어나서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그나마 좀 생각해 볼 필요를 해 볼 수 있는 생시인데, 제 같은 경우는 오늘은 그냥 그렇게 제가 눈에 띄게 오늘은 이 생시가 좋다라고 하는 생시는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1월 28일 금요일 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